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 신바스 데이라고 하는 이름, 그때는 스타UML 데이였군요. 저희가 이제 플랫폼화를 하면서 이름을 신바스로 바꿨고, 그 이후에 신바스 유저 컨퍼런스, 그리고 신바스 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2015년도에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게 뭐였냐면, 오늘 좀 사장님도 그러시고 앞에 아리큐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IT 자산, IT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왜 다 문서로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정보들을 다 디지털화해 놓으면, 그리고 그것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다면 혁신적인 IT 매니지먼트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작년에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 플랫폼을 구축했다라고 1차적인 플랫폼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 위에다가 도구들을 하나하나 얹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데모를 보신 아리큐, 그리고 데모는 없지만 다들 UML 도구에 대해서는 잘들 아시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UML, 그리고 개발 도구, 테스팅 도구, ALM, 모든 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과 관련되어진 도구들이 하나의 디지털을 위한 리파지토리를 활용해서 운영됨으로써 모든 정보들은 연결되어질 것이고, 그 정보들 기준으로 원하시는 정보를 뽑아보실 수 있다. 그것이 저희 신바스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고, 그것이 기존의 별도의 리파지토리를 가지고 서로 간의 연결고리를 맺기 위해서 매핑 테이블을 가져가고 거기다 키값 넣었다가 이쪽 데이터 사라지니까 키값은 있는데 데이터가 없어졌어요. 이런 무수한 데이터들의 문제점들을 조금은 상쇄시키고 효과적인 시스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저희가 이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진일보를 해서 일부 솔루션들은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연결고리라고 하는 실제 신바스 아리큐와 UML의 서로 간의 그 통합적 리파지토리를 이용한 서로 간의 연계를 아주 좋게 보셔서 제품을 도입해서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제품들이 이 플랫폼 안에 도구상에 나올 거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한 사이트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스템을 관리해야 될까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시스템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죠?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다 구축되어 있는데, 그리고 IT 매니지먼트가 뭘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UML을 얘기하면 유스케이스를 얘기하고요, 시퀀스를 얘기하고 클래스를 얘기합니다.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비즈니스와 IT입니다. 회사의 임무는 이런 생각들을 하죠. 어떻게 하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업무를 하지? 다른 회사에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다는데 우리 회사에 적용하면 IT는 어떻게 해? 프로세스 혁신을 하고 싶은데 IT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IT 관리자들은요, 프로세스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변경 요청이 왔네? 영향이 있는 게 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거 다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할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집니다. 둘 사이의 갭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완전히 서로 다른 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는 분명히 갭이 발생하죠. 이 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는 신입사원입니다. 어떻게 나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문서 하나하나 뭐 만들어와, 복사해와, 이러고 달려가서 합니다. 근데 실제
업무도 잘 안 되고 전체 흐름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하는 방법은 뭡니까? 선임자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죠. 그랬더니 업무는 일단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선임자의 모든 조언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뭡니까? 도대체 내 업무가 어느 위치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럽죠. 그래서 보게 된 게 뭡니까? 예전에 PI를 했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문서가 있어서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봅니다. 업무의 흐름은 보이는데 이상하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랑 다른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PI, 프로세스 이너베이션, 프로세스 혁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학술적인 용어 말이니까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P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면 현장에 있는 사람과 관리자들은 특정 과학과 일의 그룹을 너무나 집중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볼 수가 없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튼실한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튼실할까요? 과연 나무 두 그루 서 있는 곳의 나무인지 숲속의 나무인지 실제 숲을 보기 전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대부분 나무를 보고 있죠. 왜? 숲이 안 보이니까. 숲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화면 URL만 있을 뿐이지 그 화면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화면을 사용하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버튼을 다 알고 이 화면을 버튼을 뭘 누르면 뭐가 나오고 뭘 누르면 업무 처리가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화면이 어떤 업무와 연결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업무 프로세스는 많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기의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우리가 이야기할 때 프로세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프로세스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 결국 결과물을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 그러면 이 프로세스가 진짜 뭐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에 하나의 기능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중심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고요. 그러면 그때 말하고 있는 프로세스란 무엇이냐? 어떠한 입력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내는 그 과정을 바로 프로세스란 명칭으로 이용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엮여서 가죠. 어떠한 출력물은 또 다른 프로세스의 입력물이 됩니다. 그것이 엮여져서 또 하나의 커다란 프로세스가 되기도 하고 각각의 프로세스는 시스템과도 연관을 가지고 조직과도 연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엮여서 또 다른 프로세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저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프로세스의 목적일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은 모니터링 돼야 되고 측정돼야 되는 것이 바로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돼야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 연관된 일련의 연속된 활동의 집합,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기서 목적은 뭐라고요? 출력물입니다. 원하는 아웃풋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저희는 기본적으로 디지털화를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프로세스 체계를 먼저 잡아야 하고 그걸 기준으로 체계도를 만든 뒤, 이것은 탑다운 방식일 거고요. 다음 이걸 기준으로 각각 해당하는 업무의 흐름을 그리는 것을 기본 프로세스 자산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화를 위해서 그 신바스는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체계도를 그릴 수 있는 VACD, 밸류에이티드 체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다이어그램을 지원하고요. 프로세스를 흐름도를 그릴 수 있는 BPMN 노테이션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프로세스 자산화를 하자. 그러고 났더니 프로세스는 있는데 그럼 프로세스만 담으면 돼? 그게 아니죠.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프로세스와 관련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아까 뭐였죠?
프로세스와 관련되어 있는 조직, 프로세스와 관련된 성과 지표, KPI 지표가 어떤 프로세스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는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왜? 그 KPI 지표의 변화가 발생하면 해당 관련된 프로세스에 혁신이 일어나야 될 거기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는 특정 시스템, 특정 데이터 모델과 연관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프로세스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프로세스라고 보고요. 프로세스 하위 단계에 있는 바로 액티비티, 업무 흐름 하나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로 잡혀져 있고, 하나의 액티비티는 누가 수행하는지, 그걸 우리가 역할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어디서 수행되어지는지, 어떤 시스템에서 수행되어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 무엇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업무 화면을 통해서 수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액티비티 기준으로 수행을 하는 것, 여러분들 수행을 하시는 거고요. 그걸 기준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러면 지금까지 프로세스 디지털화를 많이 했습니다. 국산 솔루션도 있고요, 외산 솔루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들 실패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대로 자산화가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 저희도 자산화 프로젝트 많이 했고요. 실제 많지 않습니다. 이유를 조금 찾아볼까요? 구축 초기에는 프로세스하고 시스템이 일치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임원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로세스 조기 결정 없이 하면 안 돼? 필요 없잖아. 아, 시스템 변경 급해. 빨리빨리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스템은 변경이 됐는데 프로세스는 변경되지 않는 일이 한 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한 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누구도 프로세스를 현행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프로세스는 아무도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프로세스 자산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화되지 않아서 아무도 보지 않는 프로세스. 그래서 저는 항상 좀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 ERP 프로젝트를 항상 하면 PI라는 걸 합니다. 근데 항상 에지이지를 다시 그려요. 왜 디지털 PI를 해서 디지털을 했잖아요. 시스템도 있습니다. 거기 안에 프로세스도 있어요. 근데 PI, ERP를 구축하려고 보면 에지이지 분석을 다시 합니다. 왜? 현행화된 프로세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에지이지 분석하고 투기 다시 그리고 시스템 설계하고 구축합니다. ERP 프로젝트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산화 툴이 왜 필요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해보니까 쓸모없던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거버넌스적으로 윗분들의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윗분이 프로세스 변경이 필요한 시스템 변경은 프로세스 변경 이후에 변경할 수 있는 실제, 그것이 필요합니다. 특정 사이트의 이야기를 하기 좀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가 대구를 만들고 있는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프로세스 변경이 발생했는데 그와 관련된 개발을 해야 됩니다. 통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개발 도구에서는 그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자바에서 소스코드 찾고서 컴퓨터 하면 소스는 올라갑니다. 운영단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프로세스 변경이 발생해서 그 변경이 대부로 넘어오지 않는 이상 권한관리 통제를 통해서 실제 개발된 코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시스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버넌스를 타이트하게 적용함으로써 프로세스가 제대로 계속적으로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고요. 결국 IT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엮여져 있어서 둘 사이 관계가 잘 엮여져 있어야만 프로세스도 현행화가 되고 IT 시스템도 거기에 맞춰져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실패의 요인을 조금 더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그러면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액티비티라고 하는 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시스템 분석 설계 단계에 나오는 요소들, 바로 액티비티와 유스케이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되새겨보면, 실제 액티비티에 회의실을 예약한다라고 하는 액티비티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제가 보기에는 유스케이스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액티비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액티비티는 결국 뭡니까? 특정한 입력 정보를 받아서 원하는 결과물을 추정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액티비티도 똑같고요, 유스케이스도 같습니다. 물론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개념에서 보면 액티비티와 유스케이스는 같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액티비티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업무 화면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는 요구사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액티비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만족돼야 되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프로세스를 그리고 각 액티비티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놈이에요 라고 설명했던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객체지향 방법론에서 얘기하는 유스케이스와 일대일이 매핑이 되면서 리콰이어먼트와 업무 화면이라고 하는 스크린이라고 하는 업무 화면이 바로 매핑되면서 유스케이스는 액티비티는 바로 유스케이스로 매핑되면서 분석 설계 단계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분석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 분석 설계에 유스케이스를 도출하는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신 유스케이스는 순서를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액티비티는 순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업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뽑아진 유스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특정 사람으로부터 관계되어진 액터를 노출하게 되고, 아까 뭐였죠? 액티비티는 특정 역할, 누가 수행하느냐가 결정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어떻게 되죠? 액터라는 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 화면은 나오게 될 것이고, 그와 관련된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 컨트롤 관련된 영역이 나올 거고, 이걸 분석 설계 단계를 펼쳐보면 많이들 보시는 로버스트리스 다이어그램입니다. UML을 조금 써보셨으면 아실 만한 바운더리 엔티티 컨트롤이라고 하는 MVC 구조의 모델이 쭉 축출되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분석 설계되어진 내용이 개발 단계에서는 코드 생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자바 또는 단넷 또는 C 다양한 형태의 C++ 같은 형태의 코드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코드가 생성되어지고 개발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쭉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는지. 처음에 요구사항 분석 및 프로세스 관리라는 측면에서 프로세스를 그리시고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제가 봐도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저쪽 화면이 잘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액티비티를 추출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일 테고요. 분석 설계 단계에서는 우리가 화면 그리고 요구사항들을 도출하는 것이 기본 절차일 겁니다. 그 다음 설계 단계에서 업무 로직을 표현하는 클래스,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클래스를 도출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개발 단계의 소스 코드를 생성해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개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들, 초기의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뭡니까? 절차가 있죠. 그럼 뭘 만들 수 있을까요?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마디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럼 이걸 누가 하느냐? 분명히 나눠보면 앞에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관리 영역은 과 화면까지 연결하는 것들은 현업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델링해서 프로세스를 그려내고 그 프로세스 액티비티를 수행하기 위한 화면을 도출하는 것은 현업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현업이 계실 수도 있고 SI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현업은 잘 안 하죠. 그렇죠?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현업이 정보를 주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업은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고 분석 설계를 통해서 화면까지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 합니까? IT 설계 및 개발 담당자가 뒤쪽의 정보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에 각각의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도구들을 배치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 분석 및 프로세스 관리라는 영역에는 기본적으로 신바스 UML을 통해서 프로세스 모델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세스 관리를 위해서 특화되어진 제품인 신바스 BPA라고 하는 제품을 아직 출시는 안 했고요. 개발하고 있습니다. UML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모델링 해 놓으시면 BPA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왜? 이 모든 도구들이 다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하나의 리파지토리를 보고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만으로 충분히 정보가 공유 가능하고 핸들링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요구사항 관리, 화면 관리를 위해서 REQ UML, 그 다음에 설계를 위해서 UML, 개발을 위해서 데브, 테스팅을 위해서 테스트까지 제품이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계를 한번 적용을 해보려면 제일 중요한 게 프로세스 현행화를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특정 사이트에 가보니까 현행화가 어려워요. 현업도 프로세스를 잘 몰라요. 근데 한 번은 해야 될 겁니다. 현행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실제 매일 기다리는 액티비티와 화면을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 기반의 분석 설계를 하게 되고, 액티비티 기반이라는 건 액티비티를 하나의 유스케이스로 본다라는 가정하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구현 테스트를 하게 될 텐데요. 현행화를 위해서는 자산 표준, 그 다음에 자산 도구에 대한 설정, 자산 구축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 정보를 실제로는 그냥 막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화면에 대한 부분도 표준화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개발되어진 화면들을 관리할 것인가, SAP 같으면 T코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화면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실제 자바 기반에서는 그런 화면들에 대한 코드 관리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표준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아니면 규칙들을 만들어야겠죠. 아니면 특정 키를 가지고 이것들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시스템별로 JSP 네임을 가지고 정리를 하든지 특정 디렉토리 패스를 가지고 정리를 하든지 뭔가 코드화 시켜서 표준화 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비티 기반의 시스템 분석 설계는 지금까지 해오셨던 분석 설계 기법을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테스트 자동화라든지 프로세스 기반의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유스케이스 기반, 우선 유스케이스와 유스케이스 플로우 같은 걸 이용한 플로우 오브 이벤트와 같은 것들을 이용한 테스트 시나리오 관리 체계 또는 코드에 대한 정적 분석, 동적 분석을 통한 자동화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이 영역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PM에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배치하게 되고요. 이것들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시스템 운영, 실제 시스템 운영 단계 ALM 단계로 넘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프로젝트 중에 생산되어진 최종 산출물이 왜 프린터로 출력돼서 3000페이지, 2000페이지 되는 것이 KPS에 꽂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시스템 운영 단계로 가져와서 ITSM과 연결하고 아니면 ITSM을 통합하고 ITSM과 연결돼서 시스템 운영에 그대로 반영돼야 되고 그것을 통한 영향도 분석. 왜? 디지털화를 다 해놨는데 안 쓰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이 시스템의 특정 요소가 변경되어졌을 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를 계산해내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PMS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들은 그대로 ALM 단계로 넘겨서 운영 단계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하셨던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인 기구축된 시스템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구축 다 돼 있는데 프로세스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저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풀어본 방법은 프로세스와 액티비티는 당연히 화면과 요구사항까지 해서 연관관계 맺는 것은 현업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소스 코드를 역공화합니다. 그래서 해당 클래스와 잘 보시면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물론 이 소스 코드에 대한 부분은 뒤에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 특정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저기 삼성 같으면 애니 프레임워크, 포스코 같으면 ADF, LG CLS를 하면 라프제이, 자바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같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리버스를 수행함으로써 단순히 자바 클래스를 리버스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클래스가 뿅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화면과의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업무 로직을 대표할 수 있는 클래스 리버스,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놈의 리버스, 그리고 그들 간의 연결고리들을 전체적으로 다 가져갈 수 있는 리버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화면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JSP 또는 화면, 표준화되어진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 로직과 데이터 클래스를 소스 코드로부터 추출해서 연관관계를 다 맺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디지털화를 통해서. 역공학이라는 말은 다들 아시죠?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모델링 표현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 자바로 보면 클래스를 읽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클래스라는 표현해 주는 건데, 그걸 단순하게 자바2 클래스라고 하는 1대1이 아니라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 데이터는 정말 이 데이터예요 라고 하는 것을 추출해내면서 연관관계를 맺어내는 요 그림을 통해서 기구축된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구성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부 테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역공학에 대해서. 대신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할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가 아닌 경우에는 일부 커스터마이징이나 협의를 통해서 표준화 작업하는 것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어떤 지금 제가 얘기했던 프로세스 기반의 시스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순방향으로 만들었던 앞에 있었던 PMS를 통해서 만든 데이터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과정 중에 히스토리 정보들은 없고 그 결과만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죠. 근데 아까 PMS로부터 왔던 그림을 생각해보면 어떤 그림이 됩니까? 요구사항이 변경되어지면 변경되어진 것대로 히스토리가 남아있고 그 히스토리를 기준으로 왜 바뀌었는지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최소한 여기는 결과물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마지막 결과물을 가지고 유추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바스 플랫폼은 기존적으로 이걸 처음 적용하는 사이트는 아주 많은 풍부한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도 기구축된 시스템은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새롭게 구축될 때까지 유지보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를 위한 디지털화를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것조차도 실제로는 현행화해야 하고요. 액티비티 매핑 해야 되고, 프로젝트와 역공학이고, 영향 요소 등록입니다. 프로세스 현행화는 아까 봤고요. 여기까지는 현업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물론 현업을 도와주는 분이 계셔서 같이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요. 프레임워크 기반의 역공학입니다. 단순 역공학, 기존에 있었던 역공학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자바 클래스도 JSP2 이게 아니고요. 그 프레임워크 기반에서 컨피그레이션을 위해서 일단 XML을 파싱하고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다 추출해내서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다 추출해서 그들 간의 연결관이 다 맺어 놓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실제로는 적용 프레임워크 분석이죠. LG 같으면 라프제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협의해서 어떤 표준안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를 기반으로 리버스를 해서 앞에서부터 와있던 화면과 우리가 알고 있는 화면과 연결해서 쭉 길을 이어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그걸 통해서 IT 인포메이션 에셋, IT 자산화를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프레임워크가 바뀌게 되면 역공학 모듈은 다시 재구현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단 이걸 통해서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PMS를 통해서 왔을 때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었지만 리버스를 하게 되면 별 많은 정보들이 없죠. 설계, 구축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에셋을, IT 에셋, 프로세스 에셋과 IT 에셋들을
추가해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다 ALM의 영역입니다. 현재 보고 있는 것은 정보관리 체계입니다. 현업은 프로세스, 액티비티 그리고 스크린까지의 연결고리를 맺고요. IT 설계 개발 쪽에서는 디자인 엘리먼트, 시스템 분석 설계겠죠. 하고 실제 현업들은 KPI, 조직과 같은 연결고리, 그리고 IT 설계 개발은 데이터베이스, 소스 코드와 같은 형태의 요소들과 연관관계를 맺음으로써 현업이 관리하는 프로세스와 IT 매니지먼트가 관리하는 IT 시스템지의 정보들이 연결됨으로써 전체적인 프로세스 기반의 운영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적으로 보면 이러한 것들은 BPM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확대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들 BPM을 하시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하려면 난리가 나죠. 프로세스 분석부터 새로 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프로세스 자산화죠. 왜? 프로세스가 제대로 분석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BPM을 만들어도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만들면 뭐하죠? 레가시 시스템은 그렇게 구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걸요. 그 다음에 실제 실행 구현 배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모니터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시켜서 그 결과를 다시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프로세스 기반의 IT 시스템 운영이라고 하는 그 말을 실천해 놓으면 이렇게 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미 IT 시스템을 이용해서 요 자체와 IT 시스템과 프로세스와 IT 시스템이라고 하는 영역이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주 수월하고요. 모니터링 단계는 KPI나 이런 것들 프로세스와 연결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BPM을 구축하려면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업이 노력해야 되고 뭐 프로세스 변경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축돼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수월해질 수 있고 이미 거버넌스 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BPM 적용까지의 절차가 이미 정해진 거죠. 왜? 회사가 프로세스 기반으로 IT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대로 관리하고 있으면 BPM을 구축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미 체득되어 있는 겁니다. IT 시스템을 바꾸려면 프로세스부터 바꿔야 내가 나오는 거죠. BPM도 실제로 구축해놓고 안 쓰는 회사들 엄청 많습니다. 왜요? IT 시스템은 바뀌는데 프로세스가 안 바뀌어요. 왜? BPM 구축해서 운영하는 인력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자동으로 바뀔 줄 아는데요. 프로세스가 안 바뀌어요. 하루 이틀 쓰지 않다가 투두가 점점 뜨지 않으면 안 쓰기 시작합니다. BPM 시스템은 걷어내는 시스템이 되는 경우도 과거에 많았습니다. 왜? 현행화를 못해서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프로세스 기반의 IT, 전체적인 IT 자산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당연히 프로세스는 계속 현행화될 것이고 그와 관련된 IT 시스템도 변경될 것이기 때문에 BPM으로 가는 길은 상당히 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BPM이 되면 이게 되죠. 이제 내가 어떤 화면에 들어가서 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찾아오는 업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투두가 뜨겠죠. 물론 이건 이제 이상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저는 현실적인 사람인데요. 이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쓰는 데를 물론 전체 업무는 아니지만 일부 업무이긴 하지만 이렇게 쓰는 데를 봤습니다. 예,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특정 회사는 이렇습니다. 영업 도메인에 대해서는 전체가 BPM이 없으면 업무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BPM을 잘 쓰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계속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이 늘어나면 BPM도 확장합니다. 그런 식으로 BPM을 운영해서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뭡니까? 투두만 보고 있어요. 다른 거 안 봅니다. 투두하고 트래킹만 합니다. 프로세스가 어디까지 갔지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BPM 구축과 향후에 나에게 찾아오는 업무 푸싱 서비스를 위해서 가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프로 중심의 포털 구축은 조직별, 개인별 최적화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일 중요한 건 프로세스 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언을 드리는 것은 이제 프로세스를 현행하고 그걸 통해서 회사 내 조직 또는 인력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고 그걸 기준으로 시스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안 됐을까요?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체계와 IT 시스템을 관리하는 체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프로세스와 IT 시스템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관리하십시오. 그것이 저희가 드리는 IT 시스템, 그리고 회사 내의 프로세스 경영이란 이름으로 과거에 한때 아주 유행했던 단어입니다. 프로세스 경영을 합시다. 어느 순간 하나 둘씩 도입했다가 우리는 안 되네요. 우리는 안 되네요. 구축은 했는데 현행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내재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내재화하시고 프로세스 기반 경영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도구를 좀 더 파워풀하게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와 관련된 이야기로 문의를 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로세스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프로세스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다들 아시지만 디지털화 해놓은 것도 봤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이 실현되어 있는 것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도 거대 기업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있어요. 물론 아주 수익리스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프로세스 기반으로 ERP를 관리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보고 우리 신바스 플랫폼은 거기에 최적화된 솔루션이야 라고 감히 이야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IT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거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조금 고민하신다면 이러한 방향, 프로세스 기반의 시스템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의 그림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것으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IT 시스템 운영 관리 그리고 IT 에셋 관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